여러분, 이건 정말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비 조금이라도 벌려고 노인 일자리 했을 뿐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끊겼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자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노인 일자리가 기초연금을 깎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일자리는 소득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에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모르고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만 해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했다가 기초연금이 줄거나 끊긴 사례가 전국적으로 수만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일자리 하면 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니까 괜찮겠지, 노인을 위한 사업이니까 연금이랑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에는 일자리에서 받는 소득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즉, 정부 일자리든 민간 일자리든 소득으로 잡히면 연금 계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일자리가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지. 둘째,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셋째,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억울하게 연금 깎이는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노인 일자리를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정부에서 만든 건데 연금이랑 상관없겠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소득이 발생했느냐를 봅니다. 즉, 노인 일자리라도 소득으로 잡히면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나라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어준 건데 그게 왜 연금이랑 관련이 있어요? 월 30만 원, 50만 원 받는 건데 그게 무슨 소득이에요? 자원봉사 비슷한 건데 연금 깎을 이유가 있나요? 이 모든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명확합니다. 일자리 사업이든 공익활동이든 시장형 일자리든 거기서 돈을 받으면 그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이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립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줄어들고 더 넘으면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노인 일자리 종류에 따라 소득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월 27만 원 정도 받는데 이건 소득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형 일자리나 취업형 일자리는 월 60만 원, 80만 원씩 받는데 이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설명해 주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 신청할 때도 기초연금 신청할 때도 둘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 어르신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 깎였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아, 이게 소득으로 잡히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 정말 흔합니다. 68세 어르신, 기초연금 매달 수령 중 노인 일자리 참여해서 월 60만 원 내외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일도 하고 연금도 받고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기초연금 일부 삭감, 다음 해에는 대상 제외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이겁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일자리를 안 했지. 이게 전형적인 손해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혼자 사시고 재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초연금 월 33만 원 정도 받으면서 근근히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노인 일자리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보태면 좋겠다 싶어서 신청하셨습니다. 시장형 일자리였고 월 60만 원 정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일자리 소득 60만 원, 기초연금 33만 원, 월 93만 원. 이전보다 생활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해 기초연금 재산정 때 발생했습니다. 일자리 소득이 연간 720만 원으로 잡혔고 이게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면서 기준을 넘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이 월 3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일자리 소득 60만 원, 기초연금 15만 원, 월 75만 원. 예전에 연금만 33만 원 받을 때보다는 많지만 처음 생각했던 93만 원과는 차이가 큽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해였습니다. 일자리를 계속하면서 소득이 또 쌓이자 이번에는 아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소득 60만 원만 남은 겁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 안 하고 연금 33만 원 받는 게 나았을지, 이래서 60만 원 받는 게 나은 건지 모르겠어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연금까지 끊기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적게 잡히는 일자리도 있고 재산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계산이 또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매년 수없이 반복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몰랐다는 이유로 당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정 기준을 넘는 일자리 소득이 포함됩니다. 즉, 일자리에서 받는 돈이 그냥 용돈이 아니라 소득으로 계산되는 순간 연금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 부부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 소득평가액 마이너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둘째, 재산의 소득 환산액 마이너스 집, 땅,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소득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공익활동형처럼 소액인 경우는 대부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시장형이나 취업형처럼 월 5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 60만 원 받으면 공제 후 약 4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게 매달 쌓이면 연간 소득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과 합산되면서 기준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일반 어르신들이 내가 이 일자리 하면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올라갈까? 를 직접 계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것도 정확한 자료를 입력해야 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 대부분은 그냥 괜찮겠지 하고 일자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 통보서를 받고 나서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이미 그때는 몇 달 혹은 1년치 일자리 소득이 다 잡힌 상태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맹점입니다. 아래에 해당되시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분. 둘째, 혼자 사시는 분. 셋째, 통장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분. 넷째, 일자리 소득이 생활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 이런 경우 조금만 소득이 늘어도 기초연금 변화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 근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소득이 늘어도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소득 인정액이 월 200만 원이라면 일자리 소득 3,040만 원만 추가돼도 228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혼자 사시는 분들은 기준선 자체가 낮습니다. 부부는 364만 원이지만 혼자 사시면 228만 원입니다. 약 60% 수준입니다. 그러니 같은 일자리 소득이라도 혼자 사시는 분에게는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셋째,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일자리 소득의 비중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 소득 60만 원이 생기면 이게 소득평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넷째, 일자리 소득이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은 연금이 끊기면 타격이 더 큽니다. 일자리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데 연금까지 끊기면 오히려 전체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자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일자리 하면 총 수입이 얼마나 늘까?가 아니라 일자리 하면 연금은 얼마나 줄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득일까? 이 질문에 먼저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일자리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자리인지를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으로 잡히는 유형인지, 월 얼마까지 괜찮은지,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지. 이걸 모르고 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노인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공익활동형. 월 27만 원 내외, 주로 공원 정비, 급식 보조, 교통 안내 같은 활동입니다. 이 유형은 소득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둘째, 사회서비스형. 월 60만 원 내외, 아동 돌봄, 시설 관리 같은 일입니다. 이건 소득으로 일부 잡힐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받긴 하지만 전액 제외는 아닙니다. 셋째, 시장형 취업형. 월 6만 100만 원 이상, 매장 운영, 택배, 시설 관리 같은 일자리입니다. 이건 거의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초연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인 일자리라도 종류에 따라 연금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꼭 유지하고 싶으신 분은 공익활동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적지만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보다 일자리 소득이 훨씬 많고 건강도 괜찮으시면 시장형이나 취업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줄거나 끊길 수 있지만 전체 수입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을 정보를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알고 선택하면 전략적인 판단입니다. 모르고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신청 전에 반드시 이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일자리는 소득으로 잡히는 유형인가? 잡힌다면 내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올라가나?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득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으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 세 가지만 꼭 확인해 보세요. 첫째, 내가 하는 일자리가 소득으로 계산되는 유형인지. 둘째, 그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을 넘는지. 셋째, 연금 줄어드는 손해와 일자리 수입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는지. 이 중 하나라도 확인 안 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할 때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유형 확인. 지금 하시는 일자리가 공익활동형인지, 사회서비스형인지, 시장형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나 사업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르시면 일자리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 일자리 소득이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두 번째, 소득인정액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로.KR에 들어가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소득, 재산, 일자리 소득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 번째, 손익 비교. 일자리 소득과 연금 감소분을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자리에서 월 60만 원 받는데 연금이 월 20만 원 줄어든다면 순수익은 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일자리에서 월 40만 원 받는데 연금이 30만 원 줄어든다면 순수익은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계산을 미리 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점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 시간 내서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억울하게 연금 깎이는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잘만 활용하면 삶의 활력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면 연금에서 더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연금과 일자리는 따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같이 계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일자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모르고 선택하는 게 문제다. 정보만 있으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도 하고 연금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노인 일자리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점검해 보세요. 내가 받는 일자리 소득이 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체적으로 손해는 아닌지 지금 당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득 기준을 넘겨서 연금에서 탈락하는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연금이 줄어들고 어떤 경우에 아예 끊기는지 실제 계산 사례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금이 깎인 분들을 위한 대응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